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상 여러분께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다리가 약해지고 무겁거나 아프게 느껴진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다리가 무겁거나 식당에서 오래 서 있다가 무릎이 뻐근해진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짧은 거리를 걷다가도 발목이 불편해 쉬고 싶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나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비타민이 오히려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에 좋다고 믿는 두 가지 비타민이 과다 섭취 시 근육과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다리를 더 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약국에서 뼈 건강과 활력을 위해 구입한 비타민이 실제로는 다리 통증과 피로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일상 속에서 즐기는 음식, 달달한 디저트, 바삭한 튀김, 부드러운 흰빵이 근육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다리 건강을 해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라 이런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노인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근육량 손실로 인해 이동성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과 보충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은 디저트는 염증을 키우고 튀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특정 비타민은 과다 복용 시 근육과 뼈를 약화시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숨은 위험 요소를 명확히 짚고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리 힘을 되찾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해로운 비타민을 피하는 법, 다리 건강을 망치는 음식을 대체할 간단한 식단, 그리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습관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 약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력과 이동성을 되찾는 첫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시니어 건강 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먼저 사탕과 설탕 디저트가 다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사탕 한 알이나 부드러운 케이크 한 조각은 기분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제된 설탕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염증은 무릎과 발목 관절을 더 뻣뻣하고 민감하게 만들며 근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나서 다리가 더 무겁거나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설탕이 근육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설탕 디저트는 체중 증가를 유발해 무릎과 발목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공장 제조 디저트에는 염료와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어 염증을 더 키우니 이런 음식은 다리 건강에 조용한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간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디저트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은 플레인 요거트에 꿀 한 숟가락과 블루베리를 넣어 디저트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트는 근육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며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관절을 보호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로 단맛을 즐기면서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튀긴 음식입니다. 바삭한 프렌치 후라이나 치킨 너겟,
혹은 도넛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다리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이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혀 다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 다리가 저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발목이 뻐근해진다면 튀긴 음식이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튀긴 음식은 체중을 늘려 무릎과 발목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미네랄은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고 싶다면 집에서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건강한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감자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바삭한 감자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즈마리나 파프리카 가루로 맛을 내면 기름진 튀김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혹은 닭가슴살을 오븐에 구워 허브 소스로 양념하면 치킨 너겟 못지않은 맛을 내면서 근육에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으니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흰빵도 다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흰빵 토스트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거나 오후에 커피와 함께 부드러운 롤빵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흰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섬유질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빠르게 혈당을 올려 근육이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사용하게 만들고 이는 다리 피로와 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버터나 잼, 달콤한 스프레드를 곁들이면 체중이 늘어나 무릎과 발목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아침에 흰빵을 먹고 나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정제 탄수화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흰빵을 대체하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통밀 식빵에 아보카도를 으깨 바르고 삶은 계란을 얹으면 근육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합니다. 지역마트나 동네 빵집에서 통밀빵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다음 장 볼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다리 힘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됩니다. 알코올 음료도 다리 건강에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저녁에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알코올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 근육과 뼈를 약화시킵니다. 이는 다리 경련이나 뻣뻣함으로 나타나며 특히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해 근육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체중 증가와 염증을 키워 다리에 부담을 더합니다. 집안일을 하다 다리가 무거워졌다면 전날 마신 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줄이고 싶다면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이완을 도와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혹은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물을 하루 종일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며 다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거나 주 2에서 3회로 줄이면 다리 건강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다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공육, 예를 들어 소시지, 햄, 베이컨은 편리하지만 다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침에 햄 샌드위치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저녁 반찬으로 소시지를 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가공육은 높은 소금과 방부제로 염증을 유발해 무릎과 발목의 뻣뻣함과 통증을 만듭니다. 포화 지방은 혈관을 좁혀 다리 근육으로의 영양소 공급을 방해하고 이는 다리 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공육을 먹고 나서 다리가 부은 느낌이 든다면 높은 나트륨이 체액을 저류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선택하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닭가슴살을 구워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닭가슴살은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레몬즙과 허브로 양념하면 맛도 좋습니다. 혹은 연어를 주 1에서 2회 식단에 추가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 힘을 지킵니다. 이런 음식은 준비도 간단하니 다음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일상에서 쉽게 간과되는 다리 건강의 적들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이 음식들은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다리 힘을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먼저 즉석 라면입니다. 바쁜 날 끓여 먹기 편리한 라면은 많은 분들의 주방에 상비되어 있죠. 하지만 높은 나트륨과 글루탐산 나트륨 MSG은 체액을 저유시켜 다리를 부풀고 무겁게 만듭니다. MSG는 염증을 유발해 근육 피로를 가중시키고 라면은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거의 없어 다리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 다리가 무겁거나 발목이 뻐근했다면 이런 성분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면 대신 영양이 풍부한 면 요리를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메밀면에 신선한 채소와 계란을 넣고 저염 간장으로 맛을 내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혹은 쌀국수에 파, 당근, 닭고기를 추가해 집에서 간편히 국물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요리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장 제조 케이크도 다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생일이나 모임에서 자주 먹는 케이크는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설탕과 트랜스 지방은 염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 에너지를 고갈시켜 무릎과 발목 통증을 키웁니다. 유화제와 방부제 같은 첨가물은 관절 건강을 더 악화시키니 이런 케이크는 다리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다리가 뻐근했다면 전날 먹은 케이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즐기고 싶다면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통밀가루에 바나나와 호두를 넣고 꿀로 단맛을 낸 케이크는 영양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호두는 오메가-3로 염증을 줄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베이킹을 시도하면 맛과 건강은 물론 즐거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초가공 치즈, 예를 들어 스프레드 치즈나 슬라이스 치즈는 간편하지만 다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샌드위치나 간식으로 자주 먹는 치즈죠. 하지만 높은 나트륨과 인산염은 체액 저류와 염증을 유발해 다리를 부풀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초가공 치즈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다리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치즈를 먹고 나서 다리가 무겁거나 부은 느낌이 든다면 나트륨과 첨가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치즈로 바꾸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곁들여 아침 식사로 드셔보세요.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원하고 과일은 항산화 성분으로 관절을 보호합니다. 마트에서 소포장으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치즈를 선택하면 준비도 간단합니다. 공장 제조 아이스크림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큰 즐거움이죠. 하지만 설탕과 포화 지방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워 다리 약화를 유발합니다. 인공 색소와 유화제 같은 첨가물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니 이런 아이스크림은 다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다리가 무겁거나 허벅지가 뻐근했다면 이런 성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쉐어벗으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냉동 망고와 플레인 요거트를 믹서에 갈아 쉐어벗을 만들면 시원한 맛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망고는 비타민C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요거트는 단백질로 근육을 지원합니다. 여름철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디저트니 이번 주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약화를 유발하는 두 가지 비타민을 공개합니다. 바로 과도한 비타민 A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에 필수적이지만 보충제로 과다 복용하면 근육통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 다리 경련과 약화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거나 밤에 다리가 저린다면 비타민 A 보충제가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고칼슘 혈증을 일으켜 근육 뻣뻣함과 통증을 만듭니다. 특히 무릎과 종아리에서 불편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 의사와 상담해 적정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고구마로 비타민 A를,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으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주 2에서 3회 고등어를 구워 식단에 추가하면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침에 당근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비타민 A를 과도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식품은 약국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10가지 원인을 피하고 오늘 알려드린 대안들을 실천하면 다리 힘을 되찾고 더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리 약화의 숨은 원인들을 함께 탐구하며 건강한 다리로 더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다 다리가 무겁거나 집안일을 마치고 무릎이 뻣뻣할 때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달달한 사탕과 케이크, 바삭한 튀김, 부드러운 흰빵, 그리고 소시지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우리 다리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 에너지를 빼앗아 무겁게 만듭니다. 초가공 치즈나 공장 제조 아이스크림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간식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건강을 챙기려 먹는 비타민 A와 D도 과다 복용하면 근육과 관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을 겁니다. 혹시 밀크 초콜릿이나 통조림, 스낵 쿠키 같은 음식이 궁금하셨다면 이들은 설탕 디저트나 가공식품의 해로운 영향으로 함께 다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걱정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통해 다리 힘을 되찾고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케이크 대신 집에서 바나나와 꿀로 만든 수제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감자를, 흰빵 대신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올려 드셔보세요. 라면이나 소시지는 메밀면이나 신선한 연어로 바꾸고 비타민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해 적정량을 확인하세요. 이런 변화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고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시장 가는 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집안일을 할 때 자신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동네를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는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활기찬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엔 캐모마일 차 한 잔으로 알코올을 대체하거나 내일 아침엔 코티지 치즈와 과일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다리가 더 단단해지고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시니어 친구나 가족과도 공유해 주세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설탕 디저트 줄이고 통밀빵 먹어봐 라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건강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지 또는 다리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더 가볍고 힘찬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